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14일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2월 14일이 네, 발렌타인데이. 아, 네, 더라고요. 그렇죠. 네, 발렌타인데이죠. 네. 좀 어릴 때는 어리다고 하면 한 20대? 예, 그때는 선물 주고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발렌타인데이를 핑계 삼아 네.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토요일이네요. 저는 20대 때 발렌타인데이와는 무슨 어떤 추억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냥 다른 기념일로 기념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구나. 상술이다. 네네, 그 당시에는 맞아요. 조금 있잖아요. 애들 청춘의 뭐 정의감 뭐 이런 거 왜 이걸 따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물론 그때 애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네. 복합적으로 별로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추억은 없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좀 챙기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고백을 뭐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거나 하면 핑계 삼아 장난처럼 그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면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더라라고 해보는 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뭐 너무 비싼 선물 필요 없고 커피 한 잔이라도 예, 건네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같은 거면 살짝 여지를 남겨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1년의 특별한 날에 나의 특별함을 좀 비추긴 그렇지만 그걸 빌려서 약간의 그럼요.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네. 것들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킬이죠. 사랑의 스킬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20대 때는 막 이걸 그렇게 많이 챙기진 않았다. 네. 내가 옛날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하나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니까요. 이 유래와 여러 가지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고요. 네. 선물이라는 건 준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렌타인데이를 빌미로 고백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래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이 발렌타인데이는 성 발렌티노의 순교자의 축일에서 유래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3세기경, 굉장히 옛날로 가는데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대요. 아, 그랬구나. 잔인하네. 예,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결혼한 이 유부남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너무 꺼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발렌티노라는 이름의 한 기독교 사제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사랑에 빠진 젊은 사람들을 몰래 결혼시켜주는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대요. 네. 이 사실이 발각돼서 발렌티노 사제는 2월 14일에 순교하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2월 14일을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이 기원이 고대 로마의 풍습과 결합이 되면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2월은 고대 로마에서 정화의 달이라고 해서 연인들이 모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와 사랑과 관련된 전통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통들이 성 발렌티노 축일과 결합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인들의 날인 2월 14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군인들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는데 이게 해방된 때가 언제였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 그랬었구나. 그럼 그 군인들은 언제부터 결혼할 수 있었는지 그거 궁금하게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순교까지 하셨는데.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결혼은 다 몰래 이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사랑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인력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만화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다 하면서 일본 만화였는데 보니까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주고 뭐 이런 에피소드를 막 해서 그 당시는 일본에서 이런 게 훨씬 좀 활성화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 진짜 자꾸 옛날 사람처럼 저는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딘가 발견한 게 아니라 네. 응당 그런 것처럼 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을 하고 3월 14일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화이트데이. 예, 화이트데이에는 예. 이제 보답을 하고 뭐 네. 이런 걸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네,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본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렌타인데이의 역사를 보면 부부 간 혹은 부모 자식 간 혹은 연인 간의 선물이나 카드를 교환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건 15세기 영국과 이후 일본의 제과회사 나오네요. 네, 제과회사의 마케팅을 통해서 확산된 상업적인 풍습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14일 포티스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많이 파생돼서 달달마다 있죠. 예, 한때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한 달 뒤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고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도 생기고 네. 굉장히 독특한 파생 기념일의 문화가 생겼다고 하죠. 네. 5월 14일은 로즈데이가 또 있고. 예, 저는 빼빼로데이가 되게 웃겨요. 예, 막대 사탕, 예, 네. 막대 과자데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발렌타인데이는 희생적인 사랑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사회의 상업적인 어떤 풍습이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특별한 날이 된 것 같다. 이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 부모 자식 간 혹은 연인 간이었는데 선물이나 맞습니다. 카드를 교환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좀 연인에게 좀 그죠? 많이 국한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때 막 물론 부부간에도 하고 하는데 연인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2월 14일은 초콜릿을 주고 3월 14일은 사탕을 주는 걸 누가 정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싫었거든요. 네. 이유는 초콜릿을 저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기왕 받을 거면 남성이 사탕보다는. 여성에게 네 초콜릿을 주면 좋겠는데 네. 왜 사탕으로 바뀌었을까? 이게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씌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엿을 그냥 좋다. 우리는 네. 엿으로 했더니 근데 엿을 그렇게 우리 남편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제 의미만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제 남편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14일 날 딸기를 줘요. 아 좋다. 네. 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먹는 게 거, 네. 예.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초콜릿보다는 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딸기를 초콜릿으로 씌워놓은 그런 과자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이 기념일을 계기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잊고 있었던 사랑을 되새긴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잖아요. 네. 이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재밌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네.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발렌타인데이의 선물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달랐어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초콜릿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네. 가격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 설문에 참여한 남성 중에 80%가 초콜릿보다는 다른 선물을 아. 받고 싶다. 예, 이런 네.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초콜릿이 어디야? 특히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즉시 다른 것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선물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네. 아 사람들 너무하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초콜릿과 함께 주고 싶은 선물 1위로 정성 가득한 편지를 좀 써달라라는 걸 꼽아서 20대 여성. 네,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마음의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목말라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설문조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결과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귄 지 얼마나 됐는가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심리학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오래된 커플인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또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선물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게 뭘 좋아하든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든 무조건 선물을 하시고 좀 오래된 커플이면 제가 볼 때는 먼저 좀 더 실용적인 거. 물어봐야 돼요. 뭐 갖고 싶냐고. 근데 뭐 어. 갖고 싶냐는 말 자체가 심쿵하잖아요. 그때부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인데 다음 주가 뭐 갖고 싶어요? 싶어? 네, 이렇게 물어본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요거 팁으로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근데 하긴 뭐 오늘 아침이니까 네. 여러분 필요하신 분 이렇게 너무 늦었나 뭐 갖고 싶냐고 하기에는 네. 자 여기서 퀴즈요. 부탁드려요. 네, 블랙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달에 네. 짜장면을 먹는 날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날인데요. 그렇다면 이 블랙데이는 몇 월 며칠일까요? 네. 자 블랙데이는 몇 월 며칠 보기까지 있네요. 네, 1번 12월 25일, 네. 2번 4월 14일. 성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블랙데이는 몇 월 며칠일까요? 1번 12월 25일, 2번 4월 14일. 여러분 정답 아주 쉽게 맞춰주세요. 너의 눈에 내가 있고 너를 바라보는 난 행복한 사람 너를 사랑해 너무 행복해 내 자랑이야 내 손으로 기도할 사람 내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 내가 가진 힘을 다해 지켜주고 싶은 사람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자랑 가슴 벅차게 불러줄 거야 내 사랑 노래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전해줄 거야 넌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천사 나의 전부 커피향보다 더 진하게 사랑
네, 블랙데이 몇 월 며칠일까요? 문제 내드렸어요. 몇 월 며칠이죠? 네, 화이트데이 지나서여야겠죠. 그래서 4월 14일에 짜장면을 먹는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만들어 놓는 건 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또 문득 든 생각은 이 커플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음. 저녁 데이트 신청을 받지 음. 못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네. 짜장면을 먹거든요. 아. 여기서 힌트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아, 그러네요. 연애 있어요. 프로그램들. 네, 그죠? 연애 맞아. 프로그램에 보면 맞아. 짜장면 먹잖아요. 짜장면 먹잖아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짜장면은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맛있어요. 네. 지금도 먹고 싶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4부로 갈게요. You always be my blue Valentine. You always be my blue Valentine. 식어버린 나의 색은 blue. 파랗게 멍이 든 my heart. 몇 번이고 다시 나. 여린 너 lipstick 이건 such a bad love. We fight, we sigh and stop. 불게 타오르다 한순간에 식어가. Rewind, rewind, rewind.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를 찾아. 깊게 새긴 상처 비친 red blood. 부서진 forever. I can see it now. Can you see it now? 우리 마치 broken glass on the ground. 돌이킬 수 없다 해도 we can figure it out. If this love is over, 다시 뛰어들어 난 이 사랑은 cold.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에게 초콜릿을 받는다. 그럼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성에게 사탕을 받는다.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달라진 것도 있고 제대로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사탕으로 했을까 화이트데이에? 맞아요. 이 화이트데이에 대한 유래가 있냐 이런 질문들도 받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의 존재에 대한 이유는 그냥 선물에 대한 답례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고백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답례할 수 있는 기한을 딱 한 달 주는 거죠. 한 달간 고민해서 이제 답을 달라. 네, 답을 달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데이는 찾아보니까요. 발렌타인데이와는 다르게 역사적 기원은 없고 19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탄생한 상업적인 기념일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일본의 제과업체들은 발렌타인데이로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남성이 여성에게 받은 이 호의에 보답할 수 있는 답례의 날을 기획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탕이 아니라 마시멜로 홍보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마시멜로 데이였는데 사랑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화이트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 순백의 어떤 웨딩드레스 이런 걸 내세운 거겠죠.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됐고요. 1980년대에 일본 전국 사탕과자 공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전국 사탕과장 공업 협동조합. 네. 그 일본이 야. 굉장히 이런 사탕과자가 잘 네, 만들고 네, 네. 많잖아요. 예, 종류도 예. 되게 많고. 종류도 많고. 예, 그런 협동조합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1980년에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야, 근데 머리가 참 좋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성공한 마케팅이네요. 그럼요. 이거는. 화이트데이를 만들어서 딱 한 달에 어떤 기한을 주면 이건 사람들이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화이트데이는 언제지? 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날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었더라고요. 좋네. 네, 이 화이트데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심리적 이유는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이 심리적인 이론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호혜성의
규범. 네,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동등한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범과 우리의 심리적인 부담을 뜻해요. 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력을 느끼죠. 네. 여기에 대한 농담도 많잖아요. 소고기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밥을 누군가가 사면 그럼 커피는 내가 살게요. 그쵸. 예, 하죠. 예. 이것과 똑같은 어떤 그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이 개인마다 참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도저히 그 보답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 네가 사주고 싶어 사준 거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준 걸 기억을 못 하는데 언젠가 연락이 와서 그때 밥을 사줬잖아. 내가 한번 사야지 하고 연락이 오기도 오는 하고. 분들도 네. 계세요. 이 개인차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받은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빚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주게 함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부채감을 해소하고 또 관계 균형을 맞추도록 시도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호혜성의 규범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일본의 국민성에 있어서는 이 화이트데이가 훨씬 더 잘 그러네요. 잘 성공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줬으면 줘야지 하는 생각을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베푸는 배려에 좀 우리보다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워낙 수 있죠. 또, 그런 또 예의 바름이 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선물을 받았으면 그만한 답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를 진짜 잘 이용했네요. 네, 이 상호 보답의 과정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일본 문화의 답례 관습과도 잘 맞아떨어져서 이 문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로 퍼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화이트데이는 제과업체들의 영리한 마케팅 전략과 또 선물을 주고받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말씀드린 호혜성 심리가 결합을 해서 탄생하고 확산이 된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발렌타인데이 한 달 뒤에 화이트데이가 있는 건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밥을 사면 말씀드린 것처럼 2차나 디저트는 내가 사고 그런 보답을 못했으면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이 가능해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이런 활용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식사 약속으로 대접을 하고 또 다음번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 만남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데이트를 또 하고 싶으면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이걸로 또 이야기를 하면 네.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관계가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요.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만남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사고 싶다면서 연락을 하시면 대뜸 갑자기 연락을 한다는 어떤 오해는 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기쁠 것 같습니다.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머리가 복잡해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다. 산책이라도 할까. 쌓아둔 빨래 거리를 들고 길을 나선 입이 지바랜 추억들이 옷깃에 묻은 인연들이 이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또 다른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영화에 발렌타인데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발렌타인데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마 네. 포스터를 보시면 이게 러브 액츄얼리가 아니라 발렌타인데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봤을 거예요, 아마. 오래돼서. 이렇게, 그죠? 맞아요. 옴니버스로. 맞아요. 예, 음. 2010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2010년도 너무 옛날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옴니버스식 로맨틱 코미디라서 포스터도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네.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앤 해서웨이도 나오고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미국의 발렌타인데이 하루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연인과 솔로들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엮어 보여주는 영화라서 지루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고요. 또 구경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좀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말에서는 여기 등장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거나 혹은 이별을 결심하거나 관계를 바꾸는 이런 결말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랑의 형태와 마음이 굉장히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나만의 사랑법, 내가 사랑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꼭 이별이 꼭 이별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좀 의미 깊은 영화라서요. 네. 좀 심심하다. 사랑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이 발랄한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로코 영화 좋아해가지고 분명히 봤었는데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봤다고 생각하고 안 보고 있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 영화들 진짜 봤다고 생각했는데 기억 안 나는 영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영화 맞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죠. 이 영화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보면 또 반가울 것 같아요. NSO의 줄리아 로버츠의 젊었을 때 모습도 보면서. 그럼요. 네.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 영화 소개까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And she'll never know your story like I do. But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dreaming about the day when you wake up and find that what you'r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ould see that I'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you belong with me? You Belong With Me,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였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쭉 이어서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요. 연휴 토요일보다 더 여유 있잖아요. 아니면 설에 또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설이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기 때문에 더 설레면서 좀 바쁜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신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신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만날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Yeah, I'm Iba Culture present. D-Y-N-A M-I-C. D-Y-N-A M-I-C. Yo, 우리가 누구? Say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Yo, check it out. Yo, 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찬 이때 양껏 쌓인 일들의 염증을 느낄 때 빠른 템포로 전진해봐도 되려 뒤로 뒤쳐져 세상이 널 등져버려질 때 다 모여라 now 한 곳에 다
MC boys and girl 같이 춤추자 벌써 늙어버린 청춘아 뛰어보자 껑충 우린 얼어붙은 감정에 거울을 깨는 봄 우리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면 배트맨 앤 로빈 메리와 피핀 우리가 20년 전쯤에 만났다면 남은 철 남성 남 소수덤 한철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고의 콤비 하나 같은 팀워크에 니들의 몸이 흔들릴 걸 우리의 목표는 널 춤추게 만드는 것 널 웃게 하는